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이 가는 주제일 수 있고, 또는 그냥 일반 소비자이면서 뭐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면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의 이제 회계사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공시라는 걸 해야 되죠. 공시가 이제 공공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재무제표랑 기업이 돌아가는 현황이랑 이런 기업 정보들을 외부에 공개를 해서 정보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 이제 공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특정 일부 글로벌 빅테크라고 불리는 일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한국 지사 형태로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한회사였던 일부 기업들이 공시 책임이나 또는 이런 정보 공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던데요. 첫 번째 제 궁금한 점은요, 기사를 쭉 읽어보다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회사랑 유한회사의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법상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 합자 맞네요. 이런 회사들이 네. 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정보가 많이 있죠. 네. 누가 대표이사고 누가 이사로 있고 감사로 있고 기관들이 쫙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의 유치 때문입니다.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지분을 다른 이에게 넘겨줌으로써 또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유한회사는 조금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자본의 유치도 어렵고, 그리고 지분 변동도 쉽지 않아요. 네. 대표적인 유한회사가 이제 법무법인, 세무법인, 네. 이건 다 유한회사예요. 왜냐하면은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세무사가 모여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지분이 있어요. 네. 뭐 5분의 1씩 탁탁탁탁 가져가서 책임을 지분만큼만 져요. 그래서 유한하다. 유한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유한하다. 네, 그래서 유한회사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는 이거 똑같아요. 지분만큼 책임을 져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폐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는 반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이 어떤 분들이 파트너 이사로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폐쇄성. 유한회사는 폐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네. 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거기서 있지 않나. 최근에 그 폐쇄성을 없애는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네. 방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도 대표적인 유한회사의 한 종류에 그렇죠.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유한회사들은 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죠. 예,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한국지사 형태로 진출을 해서 유한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실적을 공개를 안 하고 좀 정보 공개에 꺼리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가 바뀌어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끔 됐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기업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뭐 매출액이 500억이 넘어가든지, 뭐 자산 규모가 500억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자산 120억, 부채 70억 등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네, 네. 그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공시라는 걸 해야 됩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기업 공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당근마켓 설명할 때. 맞아요.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유한회사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됐었어요. 기존에는. 네.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유한회사도 공시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죠. 신외관법이라고 하는데, 네. 유한회사도 이제 그 요건에 맞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조금 주식회사보다 완화된 규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여해서
이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에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아까 저희 얘기 나눈 그 유한 책임회사라는 걸 그러니까요. 네. 만들어가지고 네. 다시금 한번 공시를 피해가는, 기업 공개를 피해가는 그런 또 꼼수를 부리고 있죠. 이번에 신외관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이게 개정된 건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17년도에 17년도에 개정이 돼서 예. 2018년 11월 1일부로 시행이 됐다고 나와 네.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신외관법이 적용될 때 글로벌 기업들이 유한회사이던 게 유한 책임회사로 또 바꿀 줄은 고려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유한 책임회사라는 그 법의 취지를 이해하면 조금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네. 유한 책임회사라는 거는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벤처회사 과거에는 벤처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네, 했는데 네. 벤처기업들이 조금 더 행정상 절차를 간소화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그걸 악용해 먹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유한 책임회사로 설립되던 벤처기업들이 먼저 그렇게 설립하고 나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꿀 수도 있었던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작은 소규모 네. 법인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자금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한 책임회사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자금 유치를 하게 되는 건데 외국계 기업들이 거기 이제 이건 공시를 안 해도 되네? 라면서 거기 쏙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정보 공개를 좀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지사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 연예인분이 한번 그런 말 하셨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그거죠. 알려지지 않은 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는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런 거죠.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경우 기업 공개가 다 돼요. 매출이 얼마고 방송국 PD 연봉도 막 공개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기업에 전달되는 로열티라는 게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상 연말 되면 말이 많았어요. 어떤 외국계 기업이 기부금을 요만큼 했다 그래요. 매출이 조단인데 기부금 요만큼 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공개되는 게 싫어가지고 아마 유한 책임회사라는 그런 꼼수까지 써가면서 기업 공시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 지사에서 이익이 나면 그걸 이제 본사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끌어감에 있어서 그 금액 자체가 공개돼 버리면 너네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 정도밖에 안 내? 라는 여론이 생성될 수도 있고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이익이 그만큼 크게 났는데 기부금 요만큼밖에 안 했어? 그렇죠. 네, 이런 여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돈은 한국에서 벌어놓고 세금은 저쪽에서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하는 게 꺼려지지 않을까. 정서상 안 맞는 거죠. 좀 긁어부스러 만드는 것도 싫고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조용하게 많이 벌고 싶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도 있지만 명품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어디 콕 하나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연말 되면 나와요. 뉴스 보시면은 매출은 조단인데 기부금은 억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신외관법이 몇 년 전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의무나 또는 실적에 대한 공개를 꺼려서 회사 형태를 바꿔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개념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 하시면. 그래도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단어들에도 좀 친숙해지시고 회사의 형태도 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